요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국지상 사건이 많이 터졌습니다. 또 예. 일주일 사이에. 예.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사방송 최초로 저희가 1위를 했다는, 그래서 겸손은 힘들어 로고송 들으셨습니까? 이게 옛날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과공비례라고 너무 지나치게 공손하고 겸손한 거는 예의가 아니다. 겸손하지 않은 것으로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네. 적절하게 겸손하지 않아야 예의다 이런 거죠. 자, 오늘 새벽 갑자기 터진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넥스샌드 훈련 11일 시작해서 25일까지 하는데 여기에 최초로 스텔스 F-22 레이더에 안 잡히죠. 스텔스는 예. 방어 무기일 수가 없죠. 공격용 무기죠. 공격용 무기죠. 근데 이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인 한미 군사훈련은 양해하겠다고 했는데 통상이 아니긴 하죠. 예, 처음 왔으니까. 저게 사실은 핵무기 실어를 날라가지고 폭격하는 그러니까요. B-52 등을 네. 이른바 전략자산을 그러니까요. 전개한 거죠. 그러니까 괌에 있던 거 왔거든요.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핵무기로 공격하는 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다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제가 보기엔 북한이 저러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서로 비핵화하자고 그러는데, 예. 핵무기 실현하는 전투기가 괌에서 오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북한 지역에 들어가도 알 수 없는 스텔스기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 기분 나쁘죠, 당연히. 저는 북한이 지금 비핵화와 관련해 가지고 조건 없는 네.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그런 상대일수록 적절하게 저는 대화의 파트너로서의 대접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 미국에서 별로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고위급 회담이 이제 전격 새벽에 취소가 됐는데 그 이전에 군사훈련을 우리가 축소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확대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또 더 이렇게 공격적인 예.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상대가 우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한 라인 개설해 놓고 지금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고위급 회담까지 예정돼 있는 직전에 저런 군사 일종의 그 시위를 한 거죠. 예. 공격해서 없앨 수 있다라는 시위를 무력 시위를 한 건데 기분 나쁜 게 전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진정한 뜻이 뭔지를 갖다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태도라고 봅니다. 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년만큼만 그냥 해도 되는데 축소까지 아니더라도 네. 예. 예년만큼만 해도 되는데 왜 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공군 훈련이죠 저게. 예. 공군 훈련을 했을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했는데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또 북한은 바보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진위는 뭐냐라고 북한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네. 답을 해줘야 되는 건 이제 한국이죠. 예. 정세현 장관은 이건 국방부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국방부 선에서 뭐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확대된다고 하면 보고해서 막거나 아니면은 북한에 먼저 양해를 구하거나 기타 등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던데. 예. 지난번에 이제 매년 하던 한미 군사 연습도 사실은 좀 축소해서 그렇죠. 전개를 했거든요. 네. 그때 그냥 일방적으로 축소하지는 않았을 거고 한미 간에 이제 군 당국 네네. 사이에 했던 대화를 통해서 조절을 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이번에 그 시스템이 왜 작동이 안 됐는지 네. 이번에 뭐 의도로 갖고 있다면 이게 의도는 국민들도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그 반응이 없는 거죠. 그리고 F-22를 우리가 불러달라고 했을 리는 없고 일부러 미국이 당연히 결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미국의 의도는 뭐냐라고 또 우리를 통해 묻는 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뭐 한편으로는 대화 제스처를 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네. 언제든지 날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막 무력 시위를 갖다가 하면서 겁을 주는 건데 네. 이것이 북미 회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태도는 결국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요. 예. 왜 북미회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굳이 이럴 거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을 풀어줬잖아요. 예. 풀어준 상대에게 이제 한 방 먹어라라고 이렇게 스텔스기를까지 보내는 거는 좀 안 맞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겠다고 한 걸 지금 안 한 게 없어요. 네. 예.
풍계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스위스에서 대사도 우리가 핵 확산 방지하는 데 참여하겠다고 하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건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에는 이거 아닙니까? 예. 네. 이제 핫라인 집어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또 북미 회담도 있고 또 그 이후에도 가을에 또 한미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요. 네. 대화가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이번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은 이번 일에 대해서 좀 그 깊이 있는 좀 이렇게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네. 이게 뭐 과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북한을 비난하고 끝나면 됐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북한이 하는 행위 전체가 전 세계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굉장히 예민하게 그 행동을 하고 있고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좀 더 뉴스가 더 나오겠죠. 예. 네. 드루킹 특검 이거 되는 겁니까?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아니 제 말은 원래 드루킹 특검을 그리고 추경안 동시 처리하는 거 구두로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이거 18일이라고 했는데 되겠나 싶은 뉴스 혹은 멘트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애초에 이 21일로 하는 걸로 해서 예. 뭐 평화당이나 또 정의당이나 민주당이 이제 가합의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당만으로 이렇게 이걸 과반수가 되니까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또 국회의장이 주선하셔가지고 예. 이왕 하는 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까지 같이 하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협상이 넓혀지면서 예. 자유한국당에서 조건을 하나만 건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 당겨서 18일로 하게 되면은 예. 할 수 있다. 그 거꾸로 자유한국당이 더 시간을 단축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단축시킨 거죠. 네. 그래서 추경검 사실은 뭐 특검이야 뭐 18일 해도 되지만 추경하는 데는 시간이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네.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같이 오래간만에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걸 이제 일단은 받아준 겁니다. 아하. 받아준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빡빡하게 이제 되는 거죠. 네. 수용 심사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지금 이제 시간 배분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추경 심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다가 게다가 또 돈을 막 깎는다고 그러니까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거의 다 깎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드루킹 특검은 대통령 얘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대통령 이야기를. 이러면 합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결렬이 사실 됐던 것이죠. 예. 아니 그리고 뭐 물론 특검의 대상에는 성역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네. 모든 수사라는 나오면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구체적 정황이나 또는 어떤 증거 없이 예. 또 그에 관련된 무슨 진술 없이 그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이제 정략적인 예. 그런 태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8일 날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이 그러니까 추경안은 너무 많이 깎고 특검은 다른 조건을 덧붙이고 해서 결국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점점? 일단은 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시한까지 막 결론이 둘 다 나지 않는다면은 네.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거죠. 연기가 되는 거고 국회가 5월 29일까지 회기가 돼 있고 네. 5월 29일이면 이 합의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의장단이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네. 국회의장도 그래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29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은 상당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5월 29일까지는 시간은 있습니다. 있는데 18일 날 되겠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 건 맞죠. 예, 그렇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관점에서 보자면 18일 통과가 안 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은데. 왜냐면은 특검 통과되면 이제 사무실 열 때까지는 뭐 할 게 없잖아요. 만들어내겠죠. 근데 통과가 안 되면 이거 가지고 계속 뉴스가 나올 테니까. 예. 그래서 당장 안 되는 게 더 좋지 않냐. 어차피 지방선거 전에는 특검 결과가 나온다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시작도 못 할 테니까요. 아니 뭐 특검하자고 단식까지 했는데 특검을 막상 하려고 하는데 또 방해하면 안 되죠. 제 말은 하긴 하는데 우여곡절을 더 겪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그렇죠. 있다. 예. 근데 그렇다고 뭐 지방선거에서 당선자가 늘어나거나 지지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지만 바른미래당보다 보수의 적자로 보이는 데는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난형 제가 볼 때는 뭐 도토리 퀴즈 얘기인데 왜냐하면은 이 전국에서 가장 피해자가 바른미래당이 아니냐라고 하는 예,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자유한국당이 강경 대응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부각되는 반면에 바른미래당은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된 그렇습니다. 것 측면이 있죠. 최대 피해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최대 피해자는 스트레스 받은 국민들이죠. 그건 맞습니다. 예. 근데 정당으로 보자면 여의도에서는요. 예. 여의도에서는 글쎄요, 뭐 바른미래당도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그 피해자고. 국민들 눈에 잘 안 보였던 건 사실이죠. 바른미래당의 그러니까 두 이제 리더, 예. 유승민 대표도 그렇게 본전을 못 찾은 것 같고 크게 안철수 후보도 피해를 봤죠. 예.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는 뉴스가 많이 묻혔어요. 이 덕분에.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피해자인 것 같고 그 수혜자는 김성태 원내대표 아닙니까? 예, 주목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이후에 조기 전대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당대표로 후보로? 글쎄요. 아직까지는 안 물어보셨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그 현재의 대표가 예. 다시 이 도전할 것이라는 그런 정황이 이제 설이 파다하죠. 예, 네. 많죠. 홍준표 대표가 관두는데 관두기 위해서 조기 전당대회 하는 거잖아요. 관두는데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두기 위한 조기 전당대회가 아니라 임기를 늘리기 위한 조기 전당대회. 그래 그때 당선되면 이제는 다음 총선까지 본인이 공천권 행사하는 거죠. 공천권을 행사하니까 네. 그 플랜이 이미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본인이 약속한 6석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죠. 예. 지방선거 하여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 전망.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는 바뀌는 게 좋을 텐데, 예, 그거 바꾸는데 제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지방선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뭐 이번 지방선거는 태풍이 지나가는 그런 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네. 남북 북미 이런 예, 그런 이슈에다가 그리고 여전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주민들 만나보면은 그 촛불 이후에 첫 지방선거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작년에 있었고. 예. 그래서 그때는 촛불과 함께 있었다는 느낌이었고. 국정농단 세력을 예. 응징하는 선거의 의미가 큽니다. 여전히 큽니다. 그런 그러니까 여전히 그거 다 해결됐다 생각하지 모처럼 않는다는 찾아온 이제 남북 평화 등 이것을 좀 밀어줘야 된다. 네. 밀어달라. 뭐 이런 요청도 많이 받고 있고요. 본인을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보수의 절반은 약 절반은 지금 그 보수 야당들이 예.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노원병은 또 의원님이 여기서 지역구 활동하셨기 때문에 애착이 많으신 곳이잖아요. 예. 밀려나신 곳이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데. 여기도 이제 뭐 공천 가지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이제는 뭐 정리가 좀 됐는데. 바른미래당 이제 예. 정리된 것 같습니다. 사실 노원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이미 뭐 주민들은 마음을 다 정한 것 같은데 예. 별로 그 관계 없는 분들이 지금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거죠. 여기 굉장히 독특한 지역입니다. 예. 안철수 퀴즈와 박근혜 퀴즈가 서로 정당을 뒤바꿔서 나오는 거군요. 예. 예. 그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안철수 후보가 나왔던 곳이기도 하죠. 예. 당선된. 네. 안철수 후보가 내놨던 자리를 지금 다시 이제 사람들이 경합하는 것이고 좀 남다른 감정을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렇게 그 더 들여다보게는 되는데 뭐 주민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노원구 주민들은 굉장히 그 현명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실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 아유 그 얘기 제가 지금 창원에 있는 사람인데 창원 시민들에게도 얘기가 아니죠. 예. 아니 물론 거기서 계속 하셔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 이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먼 미래에.
자꾸 부추기지 마십시오. 곤란한 이야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방선거 그래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동기가 없고 또 진보 진영은 진보 진영대로 이미 승부 끝난 거 아니냐 싶어서 양쪽 모두 투표 참여가 적을 것이다. 워낙에 이제 그 결과 예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요인들이 이제 투표율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의 의미 네. 이 선거를 통해서 표심을 발동시켜 가지고 표심이 이제 선거에 반영되도록 해서 뭔가 정치권의 메시지를 주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진 분들 네. 또 꽤 많기 때문에 저는 뭐 평년 이상은 될 거라 보여집니다. 평년 정도 예. 그 이상은 될 것이다. 보궐선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궐선거 지금 몇 개죠? 11개인가요? 12개인가요? 12개. 12개.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전에 보궐선거에 비하자면 보궐선거 결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정 어떤 지역 예. 아직까지 이제 보수야당 지지세가 높은 특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이렇게 거의. 예. 예.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큰 방향성에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될 것 네네. 같다. 아직까지 뭐 그걸 뒤엎을 만한 변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예.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작은 변수가 제주도 내에서 발생했어요. 원희룡 지사가 네. 달걀과 뺨을 한 대 맞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거가 그래서 이런 일이 최근에 자꾸 벌어지는데 이거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이걸 뭐 입장에 따라서는 속 시원하다, 네. 뭐 맞을 짓 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것이 이제 반복되면은 네. 정말 이거는 그 강도가 심해질 수 예,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건절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폭력으로 의사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달걀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걀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반대입니다. 달걀까지 안 됩니까? 아깝잖아요. 그게 식품인데 먹는 거 던지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아깝잖아요. 사실은 달걀 던지는 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고 싶은데 직접 가서 때릴 수는 없고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되니까 멀리서 달걀 정도 던지는 것으로. 저는 어릴 때 그 생일날 되면은 달걀 후라이를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해주시던 그 생일 밥상이 생각나가지고 네. 그 귀한 거기 때문에 달걀은 소중한 것이기 예, 때문에. 소중하신 네. 것입니다. 예. 그럼 잘 터지는 토마토 정도는 어떻습니까? 홍시. 저 토마토도 건강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그건 먹어야지 던지는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물풍선 같은 거 괜찮습니까? 자, 어쨌든 최근에 갑자기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예.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작게는 미치죠. 미칠 수 있죠. 네, 심리적으로. 예, 과거에도 선거 유세장에서 이렇게 그 흉기로 이렇게 피습당한 후보가 네, 맞습니다. 그 당선이 된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런 일은 자꾸 벌어지면요, 모방범죄, 네. 나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나도 할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파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근절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욕설하는 정도에서 그쳤으면. 그리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성이 다 안 풀려서 그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마음은 이해가는데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봉변 정도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따박따박 다 테러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 간의 어떤 그 폭력 행위보다 더 엄하게 처벌되는 맞습니다.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고 예.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순간적인 좀 감정 이런 걸 좀 잘 누르는 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기사를 보시면 봉변이라고 많이 표현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봉변 정도로 표현했는데 요즘은 예외 없이 다 테러로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예. 자, 또 지역을 한번 짚어볼까요? 대구는 결국 이때까지 그래왔듯이 그렇게 결정 날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일부 언론은 대구도 모른다는 표현을 하는 언론도 있거든요. 많은 변화가 사실 대구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정당 지지도나 이런 걸 보면은 꽤 과거와 다른 그건 맞습니다. 양상을 예. 보여지는데 이 선거란 거는 또 사람이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된 후보가 있는지 이런 거 영향을 받거든요. 예. 뭐 그런 점에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변화가 없다라고 볼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란 거는 무르익어가는 과정에 있으면은 이번에는 발현되지 않아도 다음 선거 때는 그것이 이 당락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변화의 내부적으로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PK 지역, TK 지역 다 마찬가지라 보고 특히 PK 지역에서 변화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이번 PK 지역은 이번 선거 결과로서 많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전망하시고 PK 지역은 대표적으로 이제 드루킹 특검과도 연결된 김경수, 김태호 대결 네. 리턴 매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주목 많이 되죠. 예전에는 경남의 아들 역할을 하다가 이제 경남의 아들이 누구냐가 결정되는 판 아니겠습니까? 예. 제주도의 아들이 누구냐를 놓고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딸도 있습니다. 꼭 같이 언급해야 예. 돼요. 그 자녀로 할게요. 그럼 자녀. 예. 경남의 자녀가 누구냐. 경남에는 지금 여성 후보는 안 나와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경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워낙에 1위와 2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예, 이게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그대로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심 대상이 되는 게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 여론조사 격차가 크긴 합니다. 경기도 그리고 충남, 서울 이런 지역들 얘기 많이 합니다. 나머지 지역은 격차가 너무 커서 혹은 화제성 혹은 주목도 상징성 때문에 덜 거론되는데 부산이 안 그랬으면 많이 거론됐을 텐데 부산 격차는 더 커요 또 다른 데보다. 네. 그래서 부산을 잘 거론하지 않고 있고 경기도도 격차가 크긴 합니다. 근데 두 인물이 또 주목받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양쪽 모두 양쪽 진영에서 차기로 거론되기도 하고 경기도에는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열거하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선거운동으로 또는 다른 변수의 출현으로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표심이라고 봅니다. 이 완강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이제 탈락 덕분에 거기도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전망들 했죠. 근데 여론조사로는 안 그렇습니다 현재. 예. 사실 6월 13일 날이 선거인데 하루 전날이 북미 정상회담이고 또 선거 다음 날은 또 월드컵 시작되는 날이고 맞습니다. 그 샌드위치를 끼어 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은 저는 북미 정상회담도 하나의 그 평화라는 어떤 그 나무의 한 줄기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어요. 하게 만드는 요인이 좀 된다고 봅니다. 너무 큰 이벤트니까요. 예. 그날 아마 하루 종일 또 사람들이 남북 정상회담 봤듯이 볼 거거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게다가 요거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게다가 그날 혹은 그 다음 날 왜냐하면 회담이 이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슬쩍 나왔거든요. 네. 제가 요거 장소 발표된 날부터 아침부터 계속 밀고 있는 건데 그때 정전선언하러 시진핑과 문재인 대통령이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박이죠 사실은.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대박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첫날부터 계속 뜬금없이 밀고 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 정상 중에 한 명이라면은 그 카드는 별도로 써먹을 요거 아껴둘 수도 있겠다. 평양 가거나 해서. 예, 같은 날 쓰게 되면은 북미 정상회담도 반감되지 않습니까? 효과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금 호재가 이스라엘에서 사고치고 있으니까. 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큰 뉴스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노벨 전쟁상 받을 만한. 그러니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만회하기 위해서 한 방에 큰 거 하지 않을까요? 그 만회가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노벨위원회에서 아니 이쪽은 해결했지만 이쪽은 전쟁을 유발한 것과 마찬가지 행위를 한 거 아니냐.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종전 협정까지 맺는 일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이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평화협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종전 선언은 먼저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선언에서 이제 중국을 넣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휴전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종전협정에도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일정한 담보, 예. 비핵화 실현과 관련된 중국의 어떤 보증 뭐 이런 것이 없이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집어넣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여튼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날 가능성 매우 낮다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미국이 이제 미국에 보도되는 시간을 갖다가 저녁에 그 골든아워로 네. 택한다면은 네. 회담을 이틀 해가지고 네. 발표를 갖다가 이렇게 미룰 수는 다음날. 있겠죠. 네. 아, 그렇죠. 싱가포르 시간으로 시작하겠지만 미국은 13시간입니까? 차이가 나니까 네. 동부 기준으로. 그래서 회담은 첫날에 하고 발표는 둘째 날 아침에 한다거나 해가지고 미국 그 방송되는 시간을 갖다가 맞추려고 할 수는 있겠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틀이 될 수 있을 수 네, 있다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네. 그때 시진핑 주석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날아가는 것은 또 한 번 큰 이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 듣고 보니 또 약간 또 설득되려고 그러네. 마음이 약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상대가 우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한라인 개설해놓고 지금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고위급 회담까지 예정돼 있는 직전에 저런 군사 일종의 그 시위를 한 거죠. 네. 공격해서 없앨 수 있다라는 시위를 무력 시위를 한 건데 기분 나쁜 게 전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진정한 뜻이 뭔지를 갖다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태도라고 봅니다. 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년만큼만 그냥 해도 되는데 축소까지 아니더라도 네. 예. 예년만큼만 해도 되는데 왜 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공군 훈련이죠 저게. 예. 공군 훈련을 했을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했는데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또 북한은 바보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진위는 뭐냐라고 북한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네. 답을 해줘야 되는 건 이제 한국이죠. 예. 정세현 장관은 이건 그 국방부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국방부 선에서 뭐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확대된다고 하면 보고해서 막거나 아니면은 북한에 먼저 양해를 구하거나 기타 등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던데. 예. 지난번에 이제 매년 하던 한미 군사 연습도 사실은 좀 축소해서 그렇죠. 전개를 했거든요. 네. 그때 그냥 일방적으로 축소하지는 않았을 거고 한미 간에 이제 군 당국 네네. 사이에 했던 대화를 통해서 조절을 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이번에 그 시스템이 왜 작동이 안 됐는지 네. 이번에 뭐 의도로 갖고 있다면 이게 의도는 국민들도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그 반응이 없는 거죠. 그리고 F-22를 우리가 불러달라고 했을 리는 없고 일부러 미국이 당연히 결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미국의 의도는 뭐냐라고 또 우리를 통해 묻는 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뭐 한편으로는 대화 제스처를 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네. 언제든지 날릴 수 있다라고 이제 뭐 무력 시위를 갖다가 하면서 겁을 주는 건데.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관점에서 보자면 18일 통과가 안 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은데. 왜냐면은 특검 통과되면 이제 사무실 열 때까지는 뭐 할 게 없잖아요. 만들어내겠죠. 근데 통과가 안 되면 이거 가지고 계속 뉴스가 나올 테니까. 예. 그래서 당장 안 되는 게 더 좋지 않냐. 어차피 지방선거 전에는 특검 결과가 나온다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시작도 못 할 테니까요. 아니 뭐 특검하자고 단식까지 했는데 특검을 막상 하려고 하는데 또 방해하면 안 되죠. 제 말은 하긴 하는데 우여곡절을 더 겪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그렇죠. 있다. 예. 근데 그렇다고 뭐 지방선거에서 당선자가 늘어나거나 지지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지만 바른미래당보다 보수의 적자로 보이는 데는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뭐 도토리 퀴즈 얘기인데. 왜냐하면은 이 전국에서 가장 피해자가 바른미래당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자유한국당이 강경 대응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부각되는 반면에 바른미래당은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된 것 측면이 있죠. 최대 피해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최대 피해자는 스트레스 받은 국민들이죠. 그건 맞습니다. 예. 근데 정당으로 보자면 여의도에서는요. 예. 여의도에서는 글쎄요, 뭐
바른미래당도 그런 점에서는 이제 피해자고. 예, 국민들 눈에 잘 안 보였던 건 사실이죠. 바른미래당의 그러니까 두 이제 리더, 예, 유승민 대표도 그렇게 본전을 못 찾은 것 같고, 그게 안철수 후보도 피해를 봤죠. 예.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는 뉴스가 많이 묻혔어요, 이 덕분에.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피해자인 것 같고, 그 수혜자는 김성태 원내대표 아닙니까? 예, 주목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에서 조건을 하나만 건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 당겨서 18일로 하게 되면은 네. 할 수 있다. 그 거꾸로 자유한국당이 더 시간을 단축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단축시킨 거죠. 네. 그래서 추경검 사실은 뭐 특검이야 뭐 18일 해도 되지만 추경하는 데는 시간이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네.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같이 오래간만에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걸 이제 일단은 받아준 겁니다. 아하. 받아준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빡빡하게 이제 되는 거죠. 네. 수용 심사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지금 이제 시간 배분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추경 심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다가 게다가 또 돈을 막 깎으려고 그러니까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거의 다 깎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드루킹 특검은 대통령 얘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대통령 이야기를. 이러면 합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결렬이 사실 됐던 것이죠. 네. 아니 그리고 뭐 물론 특검의 대상에는 성역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네. 모든 수사라는 나오면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구체적 정황이나 또는 어떤 증거 없이 네. 또 그에 관련된 무슨 진술 없이 그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이제 정략적인 네. 그런 태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8일 날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이 그러니까 추경안은 너무 많이 깎고 특검은 다른 조건을 덧붙이고 해서 결국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점점? 일단은 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시한까지 막 결론이 둘 다 나지 않는다면은 네.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거죠. 연기가 되는 거고 국회가 5월 29일까지 회기가 돼 있고 네. 5월 29일이면 이 합의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의장단이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네. 국회의장도 바뀌게 되는 거죠. 예, 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29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은 상당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5월 29일까지는 시간은 있습니다. 있는데 18일 날 되겠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 건 맞죠. 네, 그렇죠. 이것이 북미 회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태도는 결국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요. 네. 왜 북미 회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굳이 이럴 거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을 풀어줬잖아요. 네. 풀어준 상대에게 이제 한 방 먹어라라고 이렇게 스트레스기를까지 보내는 거는 좀 안 맞죠. 그리고 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겠다고 한 걸 지금 안 한 게 없어요. 네. 예. 풍계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스위스에서 대사도 우리가 핵 확산 방지하는 데 참여하겠다고 하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건 하고 있는데 왜 그래 니네는 이거 아닙니까? 네. 예. 이제 핫라인 집어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또 북미 회담도 있고 또 그 이후에도 가을에 또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요. 예. 대화가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이번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은 이번 일에 대해서 좀 그 깊이 있는 좀 이렇게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네. 이게 뭐 과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북한을 비난하고 끝나면 됐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북한이 하는 행위 전체가 전 세계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굉장히 예민하게 그 행동을 하고 있고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좀 더 뉴스가 더 나오겠죠. 예. 네. 드루킹 특검 이거 되는 겁니까?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아니 제 말은 원래 드루킹 특검을 그리고 추경안 동시 처리하는 거 구두로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이거 18일이라고 했는데 되겠나 싶은 뉴스 혹은 멘트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애초에 이 21일로 하는 걸로 해서 예. 뭐 평화당이나 또 정의당이나 민주당이 이제 가합의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당만으로 이렇게 이걸
과반수가 되니까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또 국회의장이 주선하셔가지고 네. 이왕 하는 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까지 같이 하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협상이 넓혀지면서 요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국제국지관 사건이 많이 터졌습니다. 또 예. 일주일 사이에. 예.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사방송 최초로 저희가 1위를 했다는, 그래서 겸손은 힘들어 로고송 들으셨습니까? 이게 옛날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과공비례라고 너무 지나치게 공손하고 겸손한 거는 예의가 아니다. 겸손하지 않은 것으로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네. 적절하게 겸손하지 않아야 예의다 이런 거죠. 자, 오늘 새벽 갑자기 터진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맥스샌드 훈련 11일 시작해서 25일까지 하는데 여기에 최초로 스텔스 F-22 레이더에 안 잡히죠. 스텔스는 예. 방어 무기일 수가 없죠. 공격용 무기죠. 이제 공격용 무기죠. 근데 이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인 한미 군사훈련은 양해하겠다고 했는데 통상이 아니긴 하죠. 예, 처음 왔으니까. 저게 사실은 핵무기 실어를 날라가지고 폭격하는 그러니까요. B-52 등을 네. 이른바 전략자산을 그러니까요. 전개한 거죠. 그러니까 괌에 있던 거 왔거든요.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핵무기로 공격하는 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다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제가 보기엔 북한이 저러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서로 비핵화하자고 그러는데, 예. 핵무기 실현하는 전투기가 괌에서 오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북한 지역에 들어가도 알 수 없는 스텔스기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 기분 나쁘죠, 당연히. 저는 북한이 지금 비핵화와 관련해 가지고 조건 없는 네.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그런 상대일수록 네. 적절하게 저는 대화의 파트너로서의 대접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 미국에서 별로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고위급 회담이 이제 전격 이제 새벽에 취소가 됐는데 그 이전에 군사훈련을 우리가 축소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확대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또 더 이렇게 공격적인